안녕하세요. 교과서 문제풀이 고등학교 기하이고요. 천재교육 교과서입니다. 자, 영들과 함께 공부하는 현희쌤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드디어 3단원 같이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전체 제목은요.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이고요. 아마 총 4시간 정도 동안은 이제 공간 도형을 살펴볼 거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은 이제 공간 좌표 보면서 전체 기하 내용들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간 도형이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공간 도형을 공간 벡터를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 공간 벡터가 이제 교과가 바뀌게 되면서 빠지게 되면서 이제 공간 도형이 좀 많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좀 고난도 문항으로도 많이 출제를 여기서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사실 이거 어려워하는 이유가 개념이 많이 쏟아지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통 좌표를 도입해가지고 이제 도형을 살펴봤었는데요. 이 파트만큼 이제 뭐 좌표를 도입한 것보다는 도형 그 자체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 좀 더 어려워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파트가 여러분들 특히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논증기하 있죠. 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더욱 어려워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해결 방안은요. 여러분들이요. 교과서에 나온 개념을 확실히 기억하고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한 알고리즘이 사실 녹아들어가 있어요. 그게 설명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그 학생들이 그것을 모르고 약간 직관을만 이용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시다 보니까 더더욱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최대한 좀 친절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에 나온 개념은 확실히 좀 기억을 하고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좀 더 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시작해 볼 건데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 개념이 좀 많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 개념들 확실히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과서 115쪽 있고요. 오늘은요, 제가 일단 개념들 한번 쭉 빠르게 좀 점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개념들 같이 한번 빠르게 한번 보고 나서 한번 문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쪽에는 일단 첫 번째 내용이고요. 평면의 결정 조건 같이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가 사실 중1 때 뭐 배웠었냐면 점, 직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점, 직선. 일단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임의로 그 한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 점이 있을 때 이 한 점을 지난 직선은 몇 가지가 있나요? 몇 가지일까요? 일단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도 있어요. 직선이. 이렇게도 있고요. 이렇게도 직선이 가능하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도 가능하고요.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경우는 엄청 많습니다. 그쵸? 결국 한 점을 지난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쵸? 그럼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두 점을 지난 직선은 두 점. 두 점. 보시면 두 점을 지난 직선은 몇 가지인가요? 딱 한 가지로 결정이 되죠. 그쵸? 이렇게 딱 하나 결정이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결국 점 하나에 시작하게 되면요. 직선도 하나 결정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건 점 두 개로 확장이 되어버린 그때는 이제 직선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좀 이용해가지고 이걸 한번 제가 공간에서 한번 이제 확정을 좀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다음 화면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평면의 결정 조건은요.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여기에서도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것이 평면이 만들어지는 건지 안 만들어지는 건지 조금 생각을 하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이 네 가지는 확실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 네 가지 상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냥 막 생짜로 외우기보다는요. 직육면체 있죠. 그걸 가지고 조금 판단하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경우부터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요, 막 생짜로 이런 것보다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육면체를 이용해가지고 보는 게 좀 훨씬 더 낫다고 말씀드렸죠.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점 비일지한 평면이 몇 가지가 될까요? 딱 한 가지가 될까요? 점 비일지한 평면? 딱 봐도 아닌 거 보이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 평면 A, B, C, D도요. 점 비일지나요. 그쵸? A, B, C도요. 그리고 A, E, B, F 여기도 지금 보시면 점 B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점 B를 지나는 평면은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그쵸? 맞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요거 지워보고요. 이번에 그러면 한번 점을 한번 제가 두 개도 한번 늘려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점 B하고 점 A의 지난 평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 몇 가지일까요? 한 가지 결정이 되나요?
아니죠. 그쵸.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A, B, C는 있어요. 그쵸. A, B, C, D 있고요. 또 있죠. 어디? 맞아요. A, B, F 똑같이 요 점 A, B, C라는 평면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뭐 하나 더 설명을 하자면 A, H, G, C, BG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점 A, B를 지나는 평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한 점하고 두 점이 주어지면 평면을 일단 결정이 하나 둘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아?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한번 점을 좀 더 늘려볼게요. 이번 점을 한번 세 개로 가볼게요. 세 개. 점 A, B, D. 그럼 평면이 무조건 한 개로 결정이 되나요? 결정되죠. 보시면 뭐밖에 없나요 지금? 그쵸. A, B, C, D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평면이 딱 한 가지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점 몇 개 필요한 거예요? 세 개 필요한 겁니다. 그쵸.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직선상에 없는 점 3개입니다. 일직선상에 존재하지 않는 점 3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점 3개가요. 일직선상에 존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점 하나, 둘, 세 개가 한 직선에 놓여져 있으면요. 하기 얘는 뭐가 똑같은 거예요? 그쵸. 사실 점 두 개가 똑같은 말인 거기 때문에 결국 평면이 한가에 결정되는 게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어느 경우냐면요. 첫 번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점이 이렇게 세 개 있는 경우가 바로 평면이 하나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사실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걸 외우기보다는요, 이걸 조금 첫 번째 경우 엮어서 생각하시는 것이 좀 편할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다 2번, 3번, 4번 다 일단 기본적으로 점 3개를 한번 들고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점이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난 직선은 몇 가지? 한 개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예요. 즉, 여기 보시면 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이 두 점을 지난 직선이 여기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하고 어떤 거? 그 직선을 지나지 않은 점, 요 점하고 직선 이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쵸? 거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 경우는요. 한 직선하고요. 직선을 지나지 않은 한 점, 직선을 지나지 않은 한 점이 있으면요. 이것도 반드시 평면이 한 가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꼭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겁니다. 자,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점을 지난 직선 몇 가지? 한 가지였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 두 점, 을 지난 직선 몇 가지? 한 가지요. 그쵸?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 선하고요. 제가 지금 색칠하는 이 초록색 선하고 여기 초록색하고 검은색은요. 점 몇 개에서 만나나요? 지금? 그쵸? 여기 한 개죠. 한 개. 맞나요?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겁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어도 반드시 평면이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상황 비슷해요. 보시면 이렇게 직선 하나 들고 와요. 그 다음에 요 나머지 한 점을 지나되 한 점하고 이 밑에 이제 검은색 직선 있죠. 이거 평행한 직선 이런 식으로 평행한 직선을 들고 와도 반드시 이거는 평면이 딱 한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들고 오셔도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바로 뭐다? 평면이 결정되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것이 사실 실제로 문제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조건 하다닥 주고 나서 이것이 평면이 결정되는가 해가지고 뭐 기억력 디귿 출제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요. 그렇지만 그걸 이제 다 놓고 보더라도 이게 중요한 이유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계속 정리가 계속 추가될 겁니다. 그 정리들이 나올 때 그걸 뭐 증명하는 과정이나 그런 거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개념 살펴봤고요. 다음 개념은요, 이제 직선과 직선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2차원상,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볼 때는 사실 경우가 사실 크게 없었어요. 직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공간을 넘어오게 되면서요. 케이스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같이 한번 직선과 직선 위치관계 같이 한번 마찬가지 예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이고요. 반드시 이것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일단 예시로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EF하고
BF 한번 확인해 볼게요. EF하고 BF. 지금 보시면요. EF하고 BF는요, 지금 몇 개의 점에서 만나고 있나요? 그쵸. 한 개의 점. 어디서 만나고 있죠? 지금 점 F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보니까 한 점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직선들이, 그럼 얘는 평면을 결정하고 있죠. 한 평면으로. 그쵸. 어디 평면? A, E, B, F, BF 결정이 됩니다. 그쵸. 맞나요? 그쵸. 따라서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결국 이렇게 직선이 어떻게 되는 거다. 그쵸.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 L하고 M으로 두는 거 둘게요. 자, 결국 첫 번째 경우 뭐가 되는 것이냐면 지금 한 평면 위에서 두 직선 L하고 M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그래서 정리하자면 결국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기하에서요 이제 점하고 직선하고 평면이 우리가 보통은 이제 기호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호로. 근데 그 기호를 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볼게요. 보통 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노마자도 A, B, C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선 같은 경우에 이탈릭체도 L, M, 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면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리스 문자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요,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 기법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놔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번 다음 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BF 말고요, 이번에는 EF하고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AB, EF하고 AB. 요거 만나나요? 교점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맞아요. 교점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AB하고 EF는요, 뭐 하고 있죠, 지금? 그쵸? 만나지 않으면서 나란히 가고 있죠. 이게 뭐라고 부르죠? 우리가 평행하다. 그쵸? 평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평면 결정 조건에서 뭐 봤었냐면 맨 마지막 네 번째 조건 뭐였죠? 그쵸? 두 직선이 평행하면 한 평면으로 결정이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 두 번째 경우 뭐가 되는 거냐면요. 결국 평행한 직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L하고 M이 만나지 않으면서 나란히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즉 두 번째 경우보다 평행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평행하다라는 걸로. 되셨죠? 자, 그럼 좀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요. 직선들이요. 한 평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다시 정리하자면 결국 여기 있는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결국 직선들이요. 얘는 한 평면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한 평면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약간 눈치채신 분은 좀 눈치 빠르신 분이 알고 계시겠죠. 이제 그러면 세 번째 거는 한 평면이 없겠구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공간의 차이점인데요. 우리가 사실 2차원상에서 직선을 볼 때, 즉 y는 ax 플러스 b하고 y는 cx 플러스 d한 직선을 볼 때는 사실 경우가 없었어요. 경우가 그냥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평행하거나 이렇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간을 넘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게 하나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간간히 문제 속에서 이제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A, B 하고요. 어떤 거 생각해 볼 거냐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DH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A, B하고 DH. A, B하고 DH. DH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요. DH 말고 CG 볼게요. CG하고. 네, CG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CG라고. 다시 그릴게요. CG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AB하고 CG가 일단 지금 만나나요? 교점이 절대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AB는 앞쪽 평면에서 이렇게 쭉 가로로 가는 것이고요. CG는 뒤쪽 평면에서 세로로 쭉 길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이 두 직선 가지고 우리가 평면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직선 같은 경우에는요. 두 직선이 만나거나 한 점에 만나거나 아니면 두 직선이 평행해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보시면 만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평행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으면 일단 한 평면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직선이요. 한 평면이 없습니다. 한 평면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일단 보게 되면 A, B한 직선, 요 직선이 일단은 여기 한 평면이 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한 직선은요, 그 평면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평면을 뚫고 지나가죠. 이해 가세요? 즉 무슨 말이 나냐면 이런 식으로 여기 어떤 M이란 직선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경우를 뭐하고 보냐면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꼬인 위치에다 보게 됩니다. 꼬인 위치에 있다는 거 불리게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실제 이거 문제에서도요. 뭐 모서리가 주어지면 그 모서리와 꼬인 위치는 모서리 개수를 구하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할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정리해볼게요. 직선과 직선 어떻게 된다? 총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그쵸,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두 번째는 평행한 거. 세 번째는 뭐다? 꼬인 위치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꼬인 위치는 두 직선은 한 평면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까지 반드시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개념은요, 이제 직선과 평면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앞에 예시처럼요, 한번 증명지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고요. 역시 이것도 각각의 케이스를 좀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평면을 한번 이렇게 들고 올 건데요. 어떤 평면이냐면 이번에는 제가 AE 그리고 BF 평면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네, AB, EF 들고 올 건데요. 지금 보시면요. AB, EF하고 모서리 AB를 한번 확인해 보려 하는 겁니다. 다시 AB, EF 하고요. 모서리 AB. 그러니까 AB, EF 평면하고 여기 모서리 AB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두 개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지금? 그쵸? 아니면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봅시다. AF, 모서리 AF 볼게요. 두 개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지금 보시면 AB, EF 안에 모서리 AF가 쏙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하냐면요. 평면 알파가 있고 모서리 선분, 직선 L이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가 부르냐면 포함한다 부르면 포함한다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 이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모서리 평면 AB, EF 하고요. 이번에는 한번 뭐 볼 거냐면 모서리 CB 볼게요. 모서리 CB. 보시면 점 몇 개에서 지금 만나고 있나요? 그쵸? 점 B라는 이 한 점에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결국 평면 알파하고 선분 L, 직선 L은요 어떻게 되고 있냐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쵸? 맞나요? 그래서 두 번째 경우 뭐가 되는 거냐면 그쵸?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 그쵸? 자, 그럼 이렇게 볼게요. 일단 그러면 앞에 두 경우, 첫 번째 뭐였냐면 포함하는 경우, 두 번째는 뭐였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얘는 지금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케이스를. 그쵸? 직선하고 평면은 만나고 있죠. 그쵸? 이 두 경우는요, 뭐가 되는 거냐면 만나는 경우예요. 언제? 직선하고 평면이 만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게 좋아요. 네. 자, 근데 이번에는 무슨 케이스로 있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A, B하고요. 이번에는 뭘 볼 거냐면요. 여기 있는 DC 볼게요. DC. 다시 좀 그릴까요? DC가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볼게요. DC. 즉, AB, EF 평면하고요. 선분, 직선 DC는요. 만나고 있나요? 안 만나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지금 평행하고 있죠. 평행. 그쵸? 맞나요? 세 번째 경우 뭐냐면요. 세 번째 경우는 바로 네 평행한 겁니다. 평행하다. 즉 평면 알파가 있으면 절대 만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여기 L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즉 이거 같은 경우는 뭐더라? 평면하고 직선이 만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포함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보게 되냐 약간 좀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포함하는 경우는요. 평면하고 직선이 교점 개수가 즉 교점이요. 두 개 이상이면요. 보통은 평면이 직선을 포함한다. 직선이 이제 평면이 직선을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지금 이 평행한 경우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 우리가 L이 알파하고 평행하다 이렇게 기호를 쓰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개념, 다음 개념은요. 평면과 평면의 관계입니다. 사실 요거는 가장 간단하거든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평면과 평면을 이루는 각을 배우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 배울 때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육면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평면 AEFB 들고 올 거고요. 그리고 평면 또 어디에 들고 올 거냐면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ABCD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BCD. 잠깐 볼게요. ABCD로. 자, 지금 보시면 지금 ABCD하고요, ABEF는 만나고 있나요? 그쵸, 만나고 있죠. 어디서? 모서리 AB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쵸? 첫 번째 경우 뭐냐면요. 첫 번째 경우는 만나는 경우입니다. 만난다. 만나는 경우예요. 자, 또 하나 용어 상을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가 지금까지 그 직선을 배우면서 직선과 직선이요 만나요. 그 만나는 점 뭐라 불렸죠? 그쵸? 교점에서 교점. 그쵸? 그냥 만나는 점이요 교점이라고 불렸죠? 마찬가지입니다. 평면과 평면이 만나요. 그랬을 때 생기는 뭐가 있어요? 선분이죠, 선분. 이 선분을 뭐라 부르냐면요. 앞으로 꼭 기억합시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우리는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만나는 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드시 용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두 번째 경우입니다. 이번에는요, 평면 ABCD 하고요. 이번엔 저는 여기 EFGH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FGH. 여기 EFGH 보시면 만나고 있나요? 절대 만나지가 않아요. 이걸 연장을 해도 절대 만나지가 않습니다. 그쵸?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두 평면은 언제? 그쵸? 얘는 평행한 경우입니다. 평행하다. 안경. 그래서 사실 평면은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다? 만나는 거 아니면 평행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 용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알파와 베타를 평행하면요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를 평행하다는 기호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거고요. 자, 같이 한번 교과에서 117쪽에 있는 문제 1번부터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는요, 내일 증명하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 증명이 많이 어려워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내신에서도 이걸 뭐 증명을 빈카드로 출제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형들이요 나중에 문제도 쓰일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증명을 외운다기보다는 좀 이해하시면서 가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이렇게 증명 같은 경우는 항상 좀 기억하셔야 될게요. 문제에 주어진 가정이 무엇이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무엇을 보신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약간 여백을 채워나가는 게 증명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이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직선 L과요, 평면 알파가 서로 평행하고요. 여기 문제 밑줄 쳐볼게요. 평행하고요. 그리고 직선 L을 포함한 평면 베타와 알파의 교선을 M이라고 할 때 L과 M이 평행한 것을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럼 가정이 지금 뭐냐면 L과 알파가 평행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같이 여기서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L하고 알파가 평행하대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자, 우리가 직선과 평면이 위치한 게는 뭐였냐면 그게 세 가지였습니다. 그쵸? 어떻게 되는 거였죠? 첫 번째, 포함하는 거. 두 번째는 한 점이 만나는 거. 세 번째는 그쵸? 평행한 거였어요. 그 중에서 앞에 두 가지는 뭐였었냐면 직선과 평면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였어요. 한 점이 아니죠. 교점이 생기는 거였어요. 그쵸? 그런데 세 번째, 평행한 경우는 만나지 않는 거였죠. 그쵸?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즉, L하고 알파 평행하기 때문에 L하고 알파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이 하나 주어진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 알파와 베타의 교선이 뭐래요? 지금 여기 M이래요. M. 그쵸? 자, 이걸 뭐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결국 이 직선 M이라는 거는요. 직선 M은 뭐 할 수 있죠? 직선 M은요. 그쵸? 알파 위에 있으면 똑같이 베타 위로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평면 알파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면 베타로 존재하는 거예요. 평면 베타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볼게요. 다시 봅시다. L하고 알파가 안 만나요. 그쵸? 근데 보시면 지금 직선 M이라는 거는요. 평면 알파 위에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쵸? 직선하고 평면이 만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평면 알파 위에 있는 그 M하고도요, N은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건, L과 알파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M은 알파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종합해주게 되면 이 두 가지를 종합해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L하고 M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다시 볼게요. 지금 문제. 평면 베타가 뭐가 돼 있냐면 L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의 교선 M이네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냐면 이 L하고 M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쵸? 베타 위에 있는 거예요. 맞나요? 베타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우리가 평면 위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가 몇 가지였죠?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한 점을 만나거나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언제 그쵸? 평행하거나 아니면 꼬인 위치에 있는 거였어요. 그쵸? 맞나요? 여기 한 평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꼬인 있는 거 세 가지였잖아요. 그쵸? 맞나요? 그쵸?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럼 볼게요. 한 평면들이 있어요. 있으면서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어느 경우예요? 그쵸? 요 경우죠. 두 번째 케이스. 왜? 세 번째 거 같은 경우는 한 평면 존재자가 아니거든요. 그때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L하고 M은요. 베타 웨지 한 평면이 있으면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위치 관계에서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증명 끝났죠? 따라서 결국 L하고 M이 평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위치 관계를 하나 따져가면서 좀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번 풀어봤고요. 자, 2번 같이 한번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 L에 평행한 평면 감마하고요. 두 평면 알파 베타의 교선이 각각 MA라고 하면 M과 N이 평행한 것을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죠. 일단 지금 우리가 문제 1번에서요. 뭘 알게 된 거나 문제 1번에서 지금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평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베타가 없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신 평면 알파하고 감마에서 뭐 알게 된 거냐면 1번에 의해서 L하고 M은 평행하고 그리고 L하고 N은 평행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1번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그쵸? 맞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울게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일단은 지금 보시면 결국 M하고 N이 평행한 걸 보여야 되는데 이거 생짜는 사실 좀 보일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저는요. 결론을 부정할게요. 결론을. 즉 무슨 말하면 뒤집법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즉 M하고 N이요. 지금 평행한 게 아니야. 그럼 생각해 볼게요. 즉, 근데 하필 보시면 지금 알파 베타의 교선이거든요. 알파 베타의 교선을 M, N이라 뒀어요. 그쵸? 감마하고. 그럼 당연히 요 같은 경우에는 M하고 N은요. 한 평면이 있는 거죠. 그쵸? 한 평면이 있으면서 평행하지 않아요. 그럼 뭐죠? 얘는 결국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쵸? 즉, 결론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직선 M하고 N은요. 한 점 P에서 만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점 P에서 만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M하고 N은 한 평면이 있는데 평행하지 않은 건 뭐밖에 없어요. 그쵸? 한 점에서 만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쵸? 맞나요? 거기서 시작해 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보세요. M하고 N이요. 점 P에서 만나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보시면 M은요. 어디 있어요? 지금 알파에 있고요. N은요. 베타에 있어요. 그럼 보세요. M하고 N 만나요. 근데 M은 알파에 있고 N은 베타에 있어요. 그럼 이 교점은 알파에 있으면서 베타에 있는 거죠. 그쵸? 그쵸?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 그 교점, 점 P는 평면 알파에 있으면서 베타에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가시죠? 그러면 보세요. 점 P가 알파에도 있고 베타도 있고요. 또 어디에도 있죠? 맞아요. 지금 보시면 알파 베타가 어디에 만나는 거였죠? 교선 만나는 거였어요. 그럼 보세요. 점이 평면 알파에도 있고 베타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알파 베타 만났어요. 그 교선에 뭐가 있는 거예요? P가 있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다? 그쵸? 점 P는요. 어디 있는 거냐면 감마 위에 있는 거예요. 감마 위에 있다. 그쵸? 단 교선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혹시? 여기 감마가 아니죠. 죄송해요. 여기 L이 되는 겁니다. 다시 쓸게요. 이 부분은. 네. 점피는 L 위에 있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거 볼게요. 지금 우리 가정한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저 MN은 점 P 만나는 거였어요. 그쵸? 그리고 점 P는요. L 위에 있어요. 그러면 뭘 알 수 있죠?
그쵸? MN이 점 P에서 만나는 거였어요. 그러면 점 P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도 점 P는 그쵸? 감마 위에 있겠죠? 감마 위에 있어요. 그러면 점 P가 감마에 있으면서 점 P가 L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통합하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거죠? 점 P가 감마에 있으면서 L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 L하고 평면 감마는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점 P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P가 감마에도 있으면서 L도 있는 거니까 그쵸 맞나요? 따라서 점 P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죠? 그쵸 L하고 감마가 뭐라 했어요 지금? 평행하다면서요. 어디? 요 조건이요. 요게 결국 모순인 거죠. 모순인 거예요. 따라서 결국 결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M하고 N은 평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직접적으로 보이기 힘들면 항상 어떻게 하다 귀주법 결론을 부정해가지고 쭉쭉쭉 끊어낸 다음에 결론 최종적으로 뭔가 가정의 모순인 걸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3번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한번 보시죠. 자, 3번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평면이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요. 베타 감마 평행할 때 알파 감마가 평행하는 이제 문제를 보이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여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 엄청 맞는 말이죠. 그쵸? 이걸 지금 직접적으로 보여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이거 보여야 될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 우리가 앞에 예제 3번에 제가 풀어지지 않을 건데 결론만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에서 우리가 뭐 어떤 걸 봤었냐면요. 예제 3번에서요. 이걸 봤었습니다. 일단은 평면 알파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알파가 이렇게 있을 때 알파 있지 않은 점 P에서요. 여기 있는 L하고요. M이 만나는 건데 그 L을 포함한 평면 베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P에서 지금 만나는 거예요. L하고 M이요. 그랬을 때 결론은 뭐냐면 L하고 알파 평행하고요. M하고 알파 평행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네, 결론은 알파 베타가 평행한 거였어요. 그쵸? 이게 결론이었었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한번 감마에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감마에서 직선 여기 L하고요 M이 이런 식으로 여기 한 점 P에서 만난다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지금 문제에 주어진 가정은 뭐냐면요. 알파 베타가 평행한 거고요. 베타 감마 평행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그거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베타하고요. 감마가 평행을 해요. 그쵸? 맞나요? 베타 감마 평행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뭐 할 수 있죠? 그쵸? 베타 감마 평행해요. 그러면 당연히 감마에 있는 지금 직선 L하고요. 베타는 당연히 평행할 수밖에 없죠. 위치 관계에서. 그쵸? 맞나요? 따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L하고 뭐 어떤 거? 그쵸? 베타가 일단은 L하고 베타가 평행할 수 있는 조건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지 조건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평행하다. 즉 조건이 이거죠. 이 조건을 또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냐면 그쵸? L하고 알파가 또 평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맞나요? 또 끊을 수 있는 게 있나요? 마찬가지죠. M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L을 본 거고 M 입장에서 보게 되면 M하고 마찬가지로 베타 평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보게 되면 M하고 알파는 평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볼게요. 다시 L하고 M이 같은 평면에서 평행하면 그 직선 L하고 M 포함하는 베타에 대해서 알파 베타는 뭐다? 평행할 수밖에 없다고요. 볼게요. 우리가 끊어낸 건 뭐냐면 이거였어요. 유도한 건 이거였어요. 이 두 가지 꺼냈습니다. 그럼 보시면 지금 L하고 M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감마에 있어요.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 뭐가 된다? 알 수 있는 사실 그쵸? 뭐 알 수 있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뭐 당연히 베타 감마가 이제 평행하는 사실 꺼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그쵸? L하고 M을 포함하는 평면 감마하고 알파는 평행할 수 있다는 사실 끌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조건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끌어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이렇게 3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주제는요, 이제 조직선이 있는 가게 크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같이 한번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고 나서 문제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한 평면에서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였나요? 사실 한 평면이기보다는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였나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세 가지, 그쵸? 어떻게 되는 거였냐면, 일단 평면을 한번 들고 와볼게요. 여기 이렇게 평면이 있고요. 여기도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평면 세 가지 한번 들고 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어떤 경우였었냐면 도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걸 한 점에서 그쵸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평행한 경우가 되는 거였었고요. 그 다음 케이스는 뭐였냐면 한 평면이 한 직선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직선은요 평면 밖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쵸? 사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직선과 직선의 각의 크기를 사실 구하는 게 의미가 없죠. 왜냐면 평행하니까 0도밖에 제가 없거든요. 그죠? 0도는 180도밖에. 그쵸? 따라서 얘는 두 번째 케이스는 사실 우리가 더 이상 뭐 논할 게 없습니다. 그쵸? 배울 게 없어요. 여기서는 사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직선이는 각을 구한다 하면요 사실 평행한 거 사실 잘 내지 않아요. 그쵸? 얘는 제외할게요. 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면 첫 번째 케이스하고 세 번째 케이스가 궁금한 겁니다. 그쵸? 근데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한 평면의 교집선이 있는 건데 사실 얘는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어디서? 벡터에서 배웠어요. 왜냐하면 벡터에서 한 평면에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뭘 구해서, 그쵸? 그 직선이 무슨 벡터? 방향 벡터를 구해가지고 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쵸? 가격 크기를 구했었거든요. 그쵸? 사실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케이스도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어제 배웠다. 그쵸? 우리가 이미 여기서는 벡터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공간까지 넘어와서 새롭게 배울 필요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쵸? 그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 케이스가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두 직선이 일단 한 평면에 없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결국 꼬인 위치에 있는 건데 결국 꼬인 위치에 있을 때 이걸 각의 크기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벡터에서도요 뭔가 벡터 연산을 할 때 어떻게 썼죠? 그쵸? 두 벡터가 떨어져 있으면 좀 연산이 힘들었기 때문에 적절히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하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요. 지 마찬가지도 여기서도요. 여기는 이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을 적절히 이동해가지고요. 이동해가지고 평면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어떤 게 뭐였었냐면 한 평면이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쵸? 그 다음 보세요. 이 보라색을요, 제가 적절히 위아래로 이동시키게 되면 언젠간 분명히 한 평면 위에 놓이게 할 수 있겠죠. 그쵸? 나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보라색을요, 적절히 이동시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평행하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평행하게끔 이동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평면 알파 위에 올라오도록. 그러면 당연히 이 보라색하고 검은색은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결국 한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당연히 무슨 케이스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쵸? 첫 번째 케이스로 돌아가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물론 사실 여기서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벡터를 구한 건 아니지만 아마 문제 보통 각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각을 이용해서 최대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꼬인이 있게 되면요. 항상 기억하지 뭘? 그래서 적절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한 평면에 여기가 사다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AB하고요, EH에 있는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뭐라고요? AB하고 EH에 있는 이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분 한번 그어볼게요. 지금 AB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고요. 그리고 EH가 여기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 지금 보시면 두 개 무슨 관계? 한 평면이 없죠? 그러면 얘네, 그쵸? 꼬인 위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 꼬인 위치 있다면 어떻게 하자? 적절히 이동을 해가지고 구하자라는 거. 자, 그럼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EH를 한번 이동시켜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쵸? EH를 위로 평행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AD하고 같은 거잖아요. AD하고. 그리고 보니까 지금 교점이 몇 개? 한 개니까 한 평면 A, B, C, D 위에 놓여 있는 거라고요. 그쵸? 그럼 그거 각도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주어져 있죠. 몇 도라고 40도. 또 정답 몇 도? 40도 되는 겁니다.
별거 없죠. 그쵸? 이런 식으로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꼬리 위치에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 항상 적절히 이동해가지고 구하자는 것까지 좀 기억하셔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4번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제 저하고는 다음 5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고요. 이거는 제가 별표를 좀 치고 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리 좀 배우게 될 텐데요. 다음 시간에도 나오는 주제입니다. 계속 등장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같이 한번 더 좀 설명드린 뒤에 같이 한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평면 하나 들고 오도록 할게요. 평면 하나 들고 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제가 직선 하나 들고도 하겠습니다. 이 직선을 제가 L이어 줄게요. 제가 여기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 되는 거예요. 직선 평면이 수직이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보여야 될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쵸? 일단 우리가 요 점 지금 보시면 직선하고 평면이 여기 한 점 5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일단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래요. 그럼 뭐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 5를 지난 직선 이 직선 여기도 가능하고요. 직선은 여기도 가능하고요. 여기도 가능하고 사실 직선 엄청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점에 제가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쵸? 그러면 이 직선을 제가 여기를 L, M, N 여기를 뭐 둘까요? P라고 둘게요. 그쵸? 그러면 L 좀 안되겠죠. L 프라임 둘게요. 그러면 L하고 L 프라임이 수직이고 L하고 M이 수직이고 L하고 N이 수직이고 L하고 P가 수직이고 다 보여야 될까요? 그게 좀 무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F 프라임 N, M, T 말고도 오일지나 직선 엄청 많거든요. 그쵸? 그럼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이 50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말 무심한 직선을 가지고 다 수직인 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맞아요. 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아까 앞에서 뭐 배웠으면 맨 처음에 뭐 배웠었냐면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을 배웠어요. 평면 결정 조건 몇 가지였죠? 네 가지였어요. 그쵸? 그럼 생각해 볼게요.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가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있으면 평행하지 두 직선이 있으면 평면이 하나 결정되는 거였어요. 그럼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무심한 직선을 들고 오는 것보다는 뭐가 나을까요? 그쵸. 지금 보시면 직선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뭐 어떤 거 그쵸.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지울게요. 제가 네. 아이고 너무 다 지워졌네요. 네.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번 지워볼게요. 즉 N이라는 직선 하고요. 여기서 그리고 M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즉 여기 O에서 만나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M하고 N을 들고 오면 끝나는 거라고요. 왜? M하고 N 들고 오면 어차피 평면이 하나 결정되는 거라고요. 그쵸? 즉 무슨 말이냐면 L하고요. L과 알파가 수직이요. 일단 같은 말 뭐가 되는 거냐면 L하고 L과 알파의 모든 직선하고 수직인 거예요. 모든 직선과 수직인 거야. 근데 우리가 시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시간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모든 직선 수직을 볼 수가 없다. 그럼 뭐 이용하자? 그쵸? 어쨌든가 여기 알파가 뭐예요? 평면인 거니까 평면을 결정한 요소가 있다. 뭐였다? 평행하는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라고요. 그쵸? 즉 한 점에서 만나는 평행하지 않은 직선 M하고 N을 들고 온 다음에 들고 와서 이걸 가지고 M하고 L이 수직이고 그리고 L하고 N이 수직인 걸 보이면 되는 거라고요. 그쵸? 결론적으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걸 보이고 싶어요. 어떻게 하자? 그쵸?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 들고 온 다음에 수직인 걸 보이면 되는 거라고요. 이 결론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고 저는 별표 치고 갈게요. 이게 실제로 문제에도 굉장히 많이 등장할 거거든요. 거기 그냥 반드시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할게 뭐라고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해? 그럼 뭘 하자? 그쵸? 한 점에 만나는 평행하지 두 직선 들고 와. 그 다음에 그 직선과 그 직선끼리 수직인 거 보면 끝나는 거라고요. 되셨죠? 반드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면 L하고 알파 수직이잖아요. 기호를 어떻게 표시하냐면요. L하고 다시 쓸게요. L하고 알파 수직이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직선과 직선 수직이다 그러면 L하고 M 수직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5번 같이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 좀 지우고 나서 문제 한번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요 부분 지울게요. 네. 보시죠. 자, 평면 EFGH와 수직이 직선을 모두 구하래요. 자, 볼게요. 지금 평면이 어디냐면 EFGH라는 평면입니다. 그쵸? 요 밑에 있는 밑면이죠. 그쵸? 자, 요거하고 수직이 직선을 모두 구하래요. 같이 가보시죠. 그럼 어떻게 하자? 그쵸? 모서리를 2개 들고 온 다음에 한 점에 있는 평행하게 두 모서리 들고 온 다음에 거기하고 수직인 거 들고 오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쵸?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뭐부터 해볼까요? 보시죠. 여기 EH하고요, HG 볼게요. 그럼 여기가 수직인 게 뭐가 되는 거죠? 그쵸? DH죠. 여기 수직이고 여기 수직이거든요. 그쵸? 일단 첫 번째 뭐가 된다? 그쵸? DH 가능한 거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그 뭐 들고 와볼까요? HE하고 그러면 EF 한번 들고 와볼게요. 뭐하고 수직이에요? AE하고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AE 그쵸? 따라서 AE도 가능한 겁니다. 그쵸? 세 번째 뭐가 있죠? 이번에는 그쵸? 모서리는 EF하고 FG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럼 평면 결정하는 거니까 그쵸? 그럼 뭐하고 수직? BF하고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BF 들고 오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있죠? 어디 있나요?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 HG하고 GF 들고 올 수 있죠? 그 뭐하고 수직? CG하고 수직이 되겠죠. 정답은 4가지. DH, AE, BF, CG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풀어주시면 되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그럼 같이 소단원 문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벡터에서는요, 제가 소단원 확인을 따로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한 번에 쭉쭉쭉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쭉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강의 안에서. 아시겠죠?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가보시죠. 120쪽입니다. 자, 소단 세직선 LMN과요. 소단 두 평면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음 차이 맞으면 O, 그리고 틀리면 X 표시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L하고는 평행하고요. M하고는 평행할 때 LN 평행하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쵸? 맞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L하고 알파가요, 평행하고요. L하고 베타가 평행할 때 알파, 베타 평행한지 뭐 봤습니다. 자, 보통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요, 보통은 직육면체에서 해결됩니다. 참 직육면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요. 일단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직육면체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모서리 그릴 수 있겠죠. 그쵸? 네. 모서리 쭉 그어주시고요.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L하고요, 알파가 평행하대요. 일단 저는요, 여기를 L로 둘게요. 여기를 한번 L로 두겠습니다. 여기를 L로 두고요. 그리고 알파를요, 요 뒷면, 그러니까 알파를 어디로 둘 거냐면요, 요 부분이요. 여기를 제가 알파로 한번 둘게요. 여기 알파로 두고요. 베타를 여기 한번 둘게요. 밑면. 여기를 베타로 두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L하고 알파 평행하죠. 그리고 R하고 베타 당연히 평행합니다. 그쵸? 근데 알파 베타 평행한가요? 아니죠. 지금 보시면 알파는 여기에요. 알파는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베타는요. 어디 있냐면 지금 여기 있거든요. 평행한가요? 아니죠. 교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그쵸? 따라서 2번은 X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이고요. 3번 같이 다시 한번 그림으로 조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하고요. 지금 보시면 알파가, 다시 그릴게요. 그냥 제가 이거를, 네. 그냥 재활용해봤는데 안 되겠네요. 그쵸? 네. 자, 보시면 지금 L하고 알파가 평행하고요. M하고 알파 평행할 때 LM이 평행한지 물어봤습니다. 자,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일단은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평면 알파를 제가 어디에 들고 밑면 들고 올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평면 L로 두겠습니다. 여기 평면 알파로 둘게요. 자, 그렇게 했을 때 L하고 M이요 평행하대요. 그랬을 때 LM이 평행하지 물어봤으면 맞을까요? 볼게요. 저는요 L 여기로 들고 올게요. 여기를 L로 들고 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제가 M으로 들고 오겠습니다. 여기가 L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M인 거예요. 그럼 볼게요. L하고 알파 평행한 거 맞죠? 맞아요. M하고 알파 평행한 거 맞죠? 맞아요. 근데 L이 평행한가요? 아니죠.
수직이죠. 그쵸? 따라서 될 수가 없는 거여서 X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러분들 직류면제 상에서 좀 사용해 주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팔면체에서 다음 두 직선이 있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AC하고요, B2를 해보래요. AC하고 B2. 보니까 얘는 지금 평행하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있죠. 무슨 관계? 그쵸. 꼬인위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꼬인위치 이동 어떻게 하자? 적절히 평행이동 해가지고 구하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평행이동을? 그쵸. 보시면 지금, 어쨌든 간, 두 직선이 한 평면에 오도하면 되는, 한 평면에 오도도. 그쵸.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 결국 이 B2를 어떻게, CD로 옮길 수 있죠. 그쵸? 이렇게 옮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결국 뭐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요 각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문제 다시 보시면 지금 문제 뭐가 돼 있냐면요. 정팔면체. 정팔면체 뭐죠? 모든 면이 무슨 뭐 어떤 도형? 그쵸? 정삼각형이죠? 따라서 몇 도? 60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답은 60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되셨죠? 자, 2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하고 CF래요. 지워볼게요. 지금 보시면 결국 AD하고 CF거든요. 자, 그럼 AD 한번 그려볼게요. AD가 어딘가면 여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CF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이걸 또 구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평행 이동하면 되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AD를 어디로? BF로 갈 수 있겠죠. 여기 AD를 어디로? 그쵸? BF로 이동할 수 있겠다는 거. 그쵸? 이게 평행. 그쵸? 따라서 결국 이 각도만 구하면 되겠다. 몇 도? 똑같이 몇 도? 60도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3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중요합니다. 별 붙일게요. 이거는 뭐 제가 강조해도 지나치 않을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실제로 여러분들 진짜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사각기둥에서요. 선분 BD하고요. 평면 AGC가 수직인 걸 보이네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인 거라고요. 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뭐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평면 AGC에서 어떻게 되는 거? 그쵸.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을 들고 오자고요. 그쵸? 맞나요? 잠깐 볼게요. 지금 평면 AGC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AGC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기서 평행하지 않은 거 아무거나 들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저는요, 뭐 들고 올 거냐면요. 일단 한번 AC하고 CG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첫 번째, 그럼 뭐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AC하고 BD가 수직인 거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쵸? AC하고 BD. 근데 잘 보세요. AC가 지금 여기에요. AC가 여기 있는 것이고요. BD가 여기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문제 다시 보시면 문제에서 뭐가 되어 있냐면 밑면이 뭐 돼요? 밑면이 정사각형이 돼요. 자, 여러분 정사각형의 성질이 뭐였죠? 정사각형 그려볼까요? 정사각형이 있으면 지금 보시면 알파벳 어떻게 쓸 수 있는 거 여기가 지금 A, B, C, D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그럼 볼게요. AC가 여기거든요. 그리고 BD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자, 여러분들 중2 때 사각형에서 뭐 배웠었냐면 정사각형 성질 배웠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그쵸? 서로 두 대각선은 그 대각선을 어떻게 한다? 서로 수직 이등분 하는 거여서 수직 이등분. 그러면 결국 여기가 수직이면서 이등분이라고요. 그쵸? 뭐라고요? 수직. 그럼 볼게요. AC하고 BD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직각 수직인 거예요. 끝났죠. 결국 얘는 봐도 AC하고 BD가 보인 겁니다. 됐죠? 얘는 무슨 결국 얘는 중2네요. 중2 수학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자, 두 번째는 뭐 보여야 되는 거 이번에 두 번째는 그쵸? CG하고 BD가 수직인 거 보여야 되는 거예요. CG하고 BD. 그러면 CG하고 BD가 되는 거니까 결국 초록색을 다시 그어보게 되면 여기 BD하고 CG가 이제 수직인 거 보이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제 보여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방법은 좀 여러 가지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게요. 지금 보시면 CG를 포함하고 있는 게요. CG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일단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사각형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각형 BCGF에서요. 뭘 알 수 있냐면요. 뭘 알 수 있냐면 일단 CG하고요. BC가 당연히 수직이죠. 여기 CG하고 여기 있는 BC 사각형이니까요. 그쵸? 수직이에요. 그 두 번째 또 어디 볼 수 있냐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어떻게 색깔 볼 거냐면요.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시면 뒷면 DHGC 볼게요. DHGC를 보시면 다시 볼게요. 여기 DHGC에서 뭐 할 수 있냐면요. 사각형 DHGC에서 뭐 알 수 있냐면 CG하고요. 여기 CG하고 또 뭐 할 수 있죠? 그쵸? CD가 수직이죠. CD가 수직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한번. 여기서 뭐 할 수 있을까요? CG하고 BC 수직이야. CD가 수직이에요. 자, 그림 다시 한번 봅시다. 볼게요. 자, 그림 다시 지금 보시면요. 지우고 봅시다. 보시면 CG하고 지금 보시면 BC가 수직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CG하고요. 그리고 CD. 그러니까 여기 CD가 어디냐? 여기가 수직이에요. 그럼 보세요. BC하고 CD는요. 여기 BC하고 CD는요. 평행하지 않죠. 그러면 결국 BC하고 CD는요. 뭐 알 수 있어요? 한 평면을 만들 수 있죠. 어딜? 맞아요. 이거 가지고 뭐 알 수 있냐면 결국 사각형 ABCD라는 평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인 거니까. 그쵸? 그러면 결국 CG하고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뭐라고요? 수직이라고요. 그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평면 ABCD가 수직인 거죠. 맞아요. 그러면 저기가 뭐였죠? 평면과 직선 수직해. 그러면 그쵸? 직선하고 평면이 모든 직선은 수직인 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보세요. 평면 ABCD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ABCD 위에 그쵸? BD 있죠. 여기 BD. 여기 위에 지금 선분 BD가 있는 거니까 결국 증명 끝난 거예요. CG하고 BD가 수직인 걸 보이게 되는 거죠. 끝났나요? 그쵸? 보시면 여기서 지금 AC BD 수직을 보였고요. 그리고 CG BD 수직을 보였잖아요. 증명 끝난 겁니다. 따라서 결국 우리가 문제에서 보이고자 하는 요 내용이 증명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복잡해 보여.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네가 항상 배웠던 개념 떠올리셔가지고 문제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3번 풀었고 마지막 4번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도 중요합니다. 별표 칠게요. 4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단계가 주어져 있는데, 사실 단계가 주어져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볼게요. 자, 정사면체에서요, A, B하고 CD가 수직인 것을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 B하고 CD. 결국 어디냐면, 지금 보시면, 여기 A, B가 여기 있고요. 다시 그릴게요. A, B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CD가 여기 있어요. 이거 수직인 거 보이래요. 사실 눈으로 잘 안 보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부터 가볼게요. 1단계 지금 뭐가 되냐면요. CD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CD하고 M이 수직인 거 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1단계는요. 중위수학이에요. 볼게요. 자, 정사면체 정해보죠. 정사면체. 그쵸? 모든 면이 무슨 도형? 정삼각형이에요. 그쵸? 그럼 볼게요. 제가 일단 1단계부터 보시면 결국 삼각형 ACD 여기 지금 보시면 ACD는요 무슨 도형인가요? 다시 볼까요? ACD 여기 AC 여기 있고요. CD 여기 있고 L이 있어요. 얘는 무슨 도형인 거예요? 정삼각형이요. 그쵸? 결국 ACD가 정삼각형이거든요. 여기 이거 보시면 ACD 그쵸? 얘는 무슨 도형이죠? 이등변이죠.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였나요? 그쵸. 꼭지각에서 대변에 수선이발을 내리면 그 대변에 수직 이등분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맞아요. 그럼 볼게요. 결국 A는 각에서 CD도 이렇게 수선이발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 수직 이등분이라고요. 결국 이 길이가 같다고요. 여기 M이 되는 거고. 끝난 거 아닐까요? 왜? AM하고 CD가 수직이거든요. 그쵸? 1단계 끝난 겁니다.
되었죠. 자, 2단계 가볼게요. 2단계. 자, 2단계 보시면요. CD하고 또 나왔죠.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 지금 볼게요. CD하고요. ABM. 지금 보시면 ABM이 어디 있냐면요. ABM 여기에요. 요게 수직인 거 보이네요. 그럼 일단 볼게요. 지금 보시면 결국 다시 정리할게요. 직선과 평면의 수직이라고 어떻게 하자?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을 들고 온다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평행하지 않은 직선 뭐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쵸? CD하고 또 뭐가 있어요? 그쵸? BM 있죠. 그쵸?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따라서 뭘 보이는 문제는 그쵸? 아 죄송해요. CD가 아니죠. 지금 보시면 BM, AM, BM이요. 죄송해요. 이거 지워가지고요. 여기서 AM, BM입니다. AM하고 BM을 들고 온 다음에 AM하고 CD가 수직이고 그리고 BM하고 CD가 수직인 거 보면 되는 거라고요. 맞아요. 자 그럼 볼게요. 사실 근데 1단계에서 이미 봤어요. 1단계에서 이미 여기서 지금 이미 보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BM하고 CD 보면 되는 건데 사실에도 그래서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BM하고 CD예요. 결국 여기는 이 BM하고 여기 CD가 수직으로 보이는 건데 지금 보시면 결국 2단계도 밑면을 보시면 얘가 BCD예요. 얘도 무슨 삼각형? 그쵸?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선임을 내어주게 되면 이 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M인 거예요. 딱 직각이기 때문에 BM, CD는 당연히 수직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쵸? 그래서 증명 끝난 거예요. 2단계도. 사실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사실 중학교 2학년 수학 문제입니다. 별거 없어요. 그쵸? 기하개념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쵸? 3단계입니다. A와 CD 수직을 증명하래요. 사실 증명할 게 없죠. 보세요. 이미 2단계에서 CD하고 평면 ABM이 수직이래요. 여기서 이미 수직이래요. 그쵸? 그럼 아까 수직이 정의가 뭐였죠? 그쵸? 직선하고 평면의 수직이야. 그러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그 직선은 수직이라고요. 되었어요. 그거 보세요. 평면 ABM, 즉 빨간색이거든요. 문제에서 색칠한 거에서 빨간색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쵸. 여기 보시면 이미 선분 AB가 있어요. 그쵸. 당연히 평면이 지금 이거 수직인 거니까 결국 CD와 AB 수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정사면체 되는 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특히 여기 공간도용에서요 정사면체는 매번 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꼭 성질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특히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 보면서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특히 중2 수학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4학년, 3학년 성질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혹시 까먹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교과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중2 교과서 부분에서 도형 파트 있죠. 꼭 한번 복습하고 넘어오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첫 시간 맞춰봤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조금 긴 시간도 설명드렸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이요. 사실 단독으로도 출제 가능하지만, 사실 나 이제 나머지 이제 공간도형 내용들 좀 쭉 공부하시다 보면서 계속 심심치 않게 등장하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니까요. 일단 오늘 배웠던 내용들 어떻게 보면 사실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아니, 위치 관계가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당연한 거야. 하시겠지만요. 그 당연한 거를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이해하시고요. 문제 풀 때 좀 써먹으셔야 진짜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내용들 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정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정리입니다. 바로 뭐냐면 삼수전 정리하는 내용인데요. 요 내용들이 실제로 고3 때 평가원 기출이나 모의평가 기출에서 굉장히 심심찮게 등장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들 막 흘려 듣지 마시고요. 제발 꼭 한번 여러분들 힘으로 한번 써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복습 잘 해두시고 저는 다음 시간 공간운동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